자, 반갑습니다. 이진용입니다. 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신바시에 강의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따라와 줄까? 만약에 내가 학생 입장이었을 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제 옛날을 좀 돌아보면 그냥 강의는 강의고 저의 뭐 인생이나 이런 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넌 누구니? 응, 이게 나야.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그렇고요. 이걸 뭐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하면 Who are you? This is who I am. 넌 누구? 이게 나야.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유학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녀왔는데 당시에 그 유행하던 MBA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면접 방법이 가장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가 유행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스펙을 너무 열심히 써오고 자기소개서도 엄청 좋고 그 추천서도 엄청 잘 나오니까 이 친구들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30분을 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 장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장 슬라이드에 자, 이제부터 좀 띵킹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 인턴 선생님도 있고 아까 내가 와서 우리 방청객 누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우리 인턴 선생님 만약에 이제 직업을 잡는다고 치면 한 장 슬라이드에 30분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진 넣을 거예요? 대답은 안 해도 돼.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이 사진 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얘가 왜 이걸 왜 들고 있나?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얘는 누구냐? 예, 제 딸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을 쓰는 조건으로 그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 앨범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네, 저작권을 취득하여 지금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빠는 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19년인데 케이프타운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네? 근데 이 아저씨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네? 왜 그럴까? 일반적인 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패셔니스트라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입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왜 했을까? 한복을 왜 입고 있을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쿠아는 국제의료질 향상학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료질 향상학회도 국제의료질 향상학회와 같은 한국 지부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의료의 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가 기관 멤버 중에 하나가 공단, 심평원, 내카, 뭐 인증원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한 멤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제 직위가 뭐냐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료질향상학회도 창립 30주년을 맞아갖고 2022년에 국제의료질향상학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유치단을 파견한 겁니다. 지금 이거 사진 찍고 노는 것 같지만 이 날이 뭐냐면 이 폐회식 하는 날 이사회가 열리고 그날 22년 개최지에 투표가 열립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들의 각각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이상일 회장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회를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중에 이제 이왕준 선생님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총무이사는 두 분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이끄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시킨 대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뜻으로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네, 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종관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총무이사 중에서 상당히 자율권이 있고 회무를 제가 물론 보고는 드리지만 제 재량권이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는 곳에 총무이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표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표 계산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그럼 상대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 경쟁 상대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봤더니 터키가 썼답니다. 터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치 사유가 만만치 않습니다. 터키 건국 100주년이랍니다. 2022년이. 터키 건국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요거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쟁 상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총무이사는 만약에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뛰어들려고 했으면 저는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한국식으로 했구나. 근데 일단 원서를 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요거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에 작전을 짜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의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는 이건 제가 유치에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가 어떻게 움직였냐에서 중요한 거죠. 총무이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방에 뒤집으려면 보팅을 뛰어야 되는데 보팅을 한국식으로 뛰면 안 된다. 이거는 인터내셔널식으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간 게 우리 딸내미를 데려가야겠다. 한복 입힌다. 나도 입는다. 한복 입히는 거 꼬시는 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우리 따님이 저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 누구 닮았을까요? 저 닮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를 별로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랑 DNA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옵션을 걸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은 아이패드와 뭐 유튜브와 뭐 무한시청.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엄마도 오케이를 해줬으니까 일주일 동안 숙제도 안 해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꼬셨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고 가서 유치 활동을 벌이는데 제가 주로 한 역할은 우리 아이와 다니면서 우리 아이는 외국 사람과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학회장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애가 있다. 그랬더니 이왕준 부회장님이 우리 아이의 그 성취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찍을 때마다 1달러씩을 주겠다. 이 옵션을 냅니다. anyway, 그래서 이렇게 띱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을 1대1로 맨투맨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사회 멤버 중에 분명히 UNC 출신이 있다. 또는 UNC 교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상일 우리 회장님이 카톡을 한 겁니다. 이사회 멤버 중에 미스 누구가 UNC 출신이야. 내일부터. 붙는다는 건 이제 옆에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갖고 세이 헬로 한 다음에 우리 찍어줘 이 얘기 하려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앞세우고 가서 너 누구니? 그랬더니 그쪽 입장에서 나한테 꽂힐까요? 우리 애한테 꽂힐까요? 우리 애한테 꽂히는 거죠. 넌 누구니? 넌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내가 나누는 거죠. 나 UNC 나왔어. 그래? 너 언제? 나 2010년에 졸업했어. 어디? 보건대학원. 지도교수는 누구? 너 거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제 보니까 누구누구가 써서 왔던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는 올해부터 투표권이 없답니다. 그래도 이왕 만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모든 사람이 이제 저돌적인 스타일은 이왕준 선생님이 굉장히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매너에 능하면서 영어는 좀 별로지만 그 매너에 능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인터내셔널 하는 릴레이션십에서는 영어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너가 중요합니다. 행태, 태도, 자신감. 근데 한국 남자가 약한 게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를 입은 겁니다. 두루마기를 입어보니까 약간 김구 선생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양복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렬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저 때 2주간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수염을 안 깎고 이쪽에 이렇게 다듬으면 여기 부분만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거친 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바시를 위해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면도를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이쪽하고 이쪽만 다듬었습니다. 자, 이러면 MBA 스쿨에서 저를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네, 붙여줄 거라고 봅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럼 나는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나니까 네가 나에 맞춰가 아니라 나는 기본적 성향은 이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다음 슬라이드 가보면 그래서 요즘 우리 심평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도 했습니다. 저 ENTJ랍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건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직원이 넣어준 건데 ENTJ는 경쟁적이고 무자비하다. 뭐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다음 ENTJ는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저는 ENTJ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ENTJ니까 계속 ENTJ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그러니까 who are you라고 물었을 때 I'm ENTJ person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ENTJ일 수 있지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가 30점이 만점인데 제가 2가 30점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N이 약간 센서티브로 바뀌거나 그 J가 이게 뭐죠? P죠? 네, P로 바뀔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원에서 제일 많은 스타일은 ISTJ입니다. 물론 이제 성격 유형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약간 이 성향이 소극적이고, 센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의 핵심 본질에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곁다리로 붙은 거의 의미를 과다 해석하는 경향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TI에서 나는 얼마냐 뭐 했을 때 넌 뭐냐 했을 때 저는 ENTJ입니다. 근데 이게 저를 전체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74년 태어나서 올해 한국 나이로 48, 만으로 47세 1개월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줄로 하면요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좀 억울하죠. 입학, 의사면허, 5년의 전문의, 6년의 박사, 7년의 유학, 10년의 귀국, 그리고 건양의대 교수, 13년의 서울대병원으로 이직, 보라매병원, 그 다음 보라병원 있다가 본원 오고 20년에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했습니다. 그럼 임기 끝나고 다시 저는 서울대병원 돌아갑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거 준비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야, 48년을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나. 물론 이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있고 연애도 있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넌 누구니라는 대답을 할 때 이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나를 또 상징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임원급이고 뭐 어디 교수고 이러면 늘 뭐 저 금수저에 꽃길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선생님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뿐인 거지 결국 한국사에서 공부는 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고민이 의대 갈 것인가, 약대 갈 것인가, 한의대 갈 것이냐, 치과대학 갈 거냐 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무조건 의대다. 근데 당시에는 뭐가 있을 때냐면 한의대 점수가 의대보다 상당히 높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한의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랑 점수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허준 뭐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거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의대가 높았고, 또 치과대학은 엄청 잘 번다고 이제 잘 벌고 뭐 개인 생활 쓸 수 있고 특히 여자 공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많이 갈 때입니다. 그리고 약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의대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목숨의 최종 종결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의대를 선택합니다.
근데 점수도, 수능 점수도 많이 올랐는데 의대 점수는 더 많이 오르니까 인서울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 주변에 있는 국립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주어진 선택지는 제가 집이 천안이었기 때문에 단대 갈까, 순천향대 갈까, 충남대 갈까, 충북대 갈까. 그때는 을지대하고 뭐 건양대는 없을 때니까 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의대를 버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뭐 스카이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의대를 유지하고 내려올 것이냐. 이거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완전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이건 떨어지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소에서 떨어지면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무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제 면허는 땄으니까, 자, 다시 백을 해보면, 요 의사면허 취급한 다음에 발생하는 선택의 순간은 뭐냐면, 그럼 너 전공을 뭐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저는 의료관리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의료관리학을 왜 했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예, 좀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제 급여 기준이 좋아지고 많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감기에는 좋지만 중증 걸리면은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을 도는데 응급실에 그 간경화 환자가 복수 빼러 오게 되는데 복수만 빼고 퇴원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사 하나가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스템 변경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찾은 게 의료관리학입니다. 그래서 의료관리학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턴은 제가 강북삼성에서 했고, 레지던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다 했는데, 근데 이것도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의 삶은 보통 충북의대 졸업을 하고 충북의대에서 만약에 그냥 트레이닝을 받았으면은 의사국가고시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외부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국가고시 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99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과 4학년 때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죠. 본과 4학년이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연애를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니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데다가 나는 바깥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국가고시를 꽤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국가고시 점수를 꽤 잘 맞았고, 잘 맞아서 다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의 최대 결정은 전 유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취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와이프는 약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와이프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유학 갔다 와서. 레지던트 2년 차 때 와이프가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붙습니다. 박사 과정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레지던트 2년 차인 남편이 와이프가 미국 학교에 붙었다고 해서 와이프를 유학을 오케이를 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돈은 많이 못 지원해줬지만, 어쨌든 지금 집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오래 떨어져 살고 되게 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갈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남들은 제가 미국에서 병원 경영 석사, 의료 경영 석사를 딴 게 공부를 좋아하고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확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는 미국 체류할 장기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장기 비자가 필요했는데 그럼 뭘로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국에 없는 거,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전공자가 없는 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티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거기 깃발 꽂고 1등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의료경영 석사를 따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남들은 교수가 돼서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학교나 병원에서 주는 돈을 갖고 연수를 가는데, 저는 지금 자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6년부터 7년 동안 뭐 했을까요? 네, 이때 6년부터 7년까지는 전 괜찮습니다. LG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 LG 필립스라는 패널 회사의 부속위원 원장으로 제가 1년 반 일합니다. 목적은 겉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확인하고 뭐 부속의원 원장으로서 예방의학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유학 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벌고 은행에다가 면허증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전문의 면허증을 내니까 돈을 막 꿔주더라고. 돈을 1억을 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해화동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벌은 돈 1억, 합쳐서 1억, 그 다음에 은행에서 꾼 돈 1억,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이게 인생 최대 결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있는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거에다가 어떻게 한 거죠? 1억을 빌려온 겁니다. 당시 이자는 3%가 아닙니다. 의사한테 꿔주는 돈이 제일 좋아도 4, 5%는 나옵니다. 이거를 돈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떨렸을 것 같아요? 안 떨렸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학교를 붙어서 간 게 아니고 영어 실력이 안 돼서 2007년에는 그냥 장기 비자를 받고 가서 어학원 다녔습니다. 스튜던트 어학원 다녀온 사람 있죠? 제가 35세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어학원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한 명. 일단 제임스 형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1등, 나 35살 이진영이 2등. 그 나머지는 23살, 24살입니다. 친구들이. 그러면서 유학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플하고 GRE를 미국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붙어서 UNC를 나오게 됩니다.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품 누가 보여주실 건데 우리 과장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졸업장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얘 이름이 1억입니다. 1억이. 왜 1억이야? 이거 따는데 1억 들어서 1억입니다. 이 1억이를 여기서 땄고 요건 18년에 제가 연수를 갔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학생 신분에서 갔다가 이제 교수 신분으로 모교에 비지팅 스칼라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랑을 좀 하면 그럼 이 학교가 어느 정도냐? 이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나오는 학교 랭킹인데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1등은 존스 홉킨스입니다. 자, 보이시죠? 2등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우리 학교입니다. 그럼 3등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3등이 하버드입니다. 제가 하버드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봐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전 UNC를 나왔다고 하는 거고 UNC 나온 사람들은 UNC 나온 그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니 건양의대 자리가 있어서 건양의대 왔는데 교수가 됐는데 딱 3일 좋았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유학 가기 전에 제의받았던 교수직이 뭐 땡땡땡 대학인데 그 대학이 건양대보다 좋은 대학이었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자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기뻤지 몰라도 며칠 지나면 그 환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게 일단 신평원에 승진하신 분 그럴 거예요. 일단 책임감이 강하니까 기쁨은 잠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짧은 이유는 그때는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13년에 그러면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오퍼가 옵니다. 네, 서울대병원으로 이직하자는 거죠. 좋았습니다. 한 일주일쯤 좋았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같은 서울대병원이어도 우리가 병원이 3개니까 본원, 그러니까 본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본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저기 보라매 병원,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본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일로 파견을 왔지만 또 서울대병원 돌아가면은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는 누구니라는 얘기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좀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에 지금 심사평가 연구소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소장 되고 나서 며칠 좋았냐? 3일 좋았습니다, 이것도.
그럼 넌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사람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요건 한번 손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임진왜란 때 조선의 해전에 세 가지가 큰 해전이 있는데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모른다고 쳐도 명량은 영화로 나왔죠. 근데 한산도 대첩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영화에 나온 건 명량해전에 나오는 이유는 그 최민식이 나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는 쥐어짠 거고 갈아 넣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물론 구군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럼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아, 저는 한산대첩을 좋아합니다. 한산대첩은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조선군의 정규군의 최정예하고 일본군의 최정예가 평평한 바다에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지형이나 나한테 유리한 걸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일적 자원 상대방도 했는데 이날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본 수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옥선이라고 그래서 남들은 우리가 거북선으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전을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가 포가 좋았고 포가 좋아서 포를 쏘고 한 번 쏜 다음에 배를 돌립니다. 원래 포를 한 번 쓰면 2, 3분 동안 못 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쏘기 위해서 빠바바방 쏘고 배를 돌립니다. 그럼 옆쪽에 있는 데서 다시 빠바방 쓰고 돌리는 사이에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소총 50m짜리 소총을 쏘는데 여기 200m짜리 대포를 날리는데 조총 나가는 속도하고 이 대포 나가는 속도가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한산대첩을 좋아합니다. 그럼 연구소도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내가 명량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 주어진 3년에 정예 조선수군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정예 조선수군을 만들려면 그 순간순간에 핵심적인 기초 역량을 다 천천히 세워야 되는데 원의 입장에서 개방형 임기로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3년을 다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까? 제가 원장님이면 겉으로는 3년 동안 마음껏 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바심이 있죠. 이 두 가지의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나와야 되는 성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명량해전 끝나고 여기 있던 사람들 부상 후유증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 정도로 갈아 넣으면 저거 회복되는데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명량해전은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을 땐 하겠지만 그 빈도를 줄여야 되고 이 정규군이 전체 정예병사가 되기 위한 기본 빗자락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산대첩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대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넌 누구니에 대한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에 와서 물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의 그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해서 갔는데 밥 먹으러 가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 뭐 드실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을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 연구제를 잡아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하고 놀까요? 회식한다고 치면 논다고 칩시다. 오늘 저녁 먹고 뭐하고 놀까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뭐 해달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의 기본적인 주제는 넌 누구니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누구다라는 내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 심평원 직원들이,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나를 믿고, 나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내가 했던 그 순간 그 2억 돈을 다 땡겨갖고 가는 그 시점에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흔들려. 엄청 흔들려. 귀국하는데 돈이 없어. 100만 원에 빚이 1억이야. 귀국 인천공항에 했는데 집에 올 돈이 없어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밴을 빌려갖고 인천공항으로 우리를 데리러 나왔다고.
흔들려. 근데 누굴 믿어야 돼? 나, 우리 와이프, 우리 애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선배로서. 누굴 믿냐고?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으려면 누굴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팁이야. 아까 내가 국제학회 가서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에티켓, 복장, 매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의상을 세 벌을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한복도 입을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양복은 양복이고 이건 한복인데 저 여기서 한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입은 겁니다. 처음에 아까 이건 번외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케이프타운 갔을 때 원래 한복을 다 가져가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조언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패션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로 딜을 치러 가는 거면 딸내미는 옷을 입히고 너는 활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내는 입지 말고 요 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면 양복이 양복이듯이 이게 코리안 스타일 포멀 커스텀이 된다. 그리고 너는 솔직한 얘기로 뚱뚱한 게 이때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저기 보통 날씬해야 되는데 이게 등발이 있으면서 키가 180이 넘으면 이게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보고 발표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여성 위주로 해야지 유치 확률이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복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인회에서 한복을 빌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로컬 커스튬이 아니라 이게 포멀 코스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의 고유 목적,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고, 나에 대한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실제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퍼포먼스, 이 쇼 하는데 와서 좀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반응 보니까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